나는 괜찮다 하고 자위하면 괜찮아질까요? 제 대답은 NO! 방슈! 반갑습니다. 방슈! 요즘 듣다 보면 비교는 나쁜 것이다, 비교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인식이 많아요. 서로 더불어가는 사회 속에서 인간이 비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개념은 비교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작다 라는 개념은 비교할 더 큰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작다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겁니다. 또 무언가 잘한다고 하면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에 더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잘한다, 못한다 라는 개념이 성립하지를 않아요. 세상에 널리 퍼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비교하면 불행해지니까 하지 말라고요? 안 비교하고 나는 괜찮다 하고 자위하면 괜찮아질까요? 제 대답은 NO! 비교해서 더 못하다는 느낌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부릅니다. 열등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누가 봐도 더 못하는데 자기 혼자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메타인지가 낮다,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무언가 못하거나 못났다고 느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위만 하고 있으면 세상을 점점 더 원망하는 기술만 늘어갑니다. 내가 못하는구나. 더 잘하면 되지. 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건 세상이 잘못된 거야 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세상이 잘못된 이유를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잘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열등감이 컴플렉스가 돼서 무기력증으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자극 요소로 받아들이면 열등감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외모와 같이 취향을 많이 타는 성격의 것이라면, 혹은 패션과 같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너무 세상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잘 한번 돌아보세요. 괜히 그러는 건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럼 반대로 우월감을 느끼는 건 어떨까요? 열등감이 가져서는 안 되는 나쁜 감정으로 여겨지는 만큼 우월감도 나쁜 감정으로 알려져 있죠. 우월감은 나쁜 거 맞지 않냐고요? 제 대답은 NO! 우월감의 사전적 정의는 스스로 남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느낌입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내가 뛰어난 것이 맞다면 잘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감정을 토대로 남을 짓밟거나 무시하면 바로 그 행동이 나쁘다는 겁니다. 우쭐대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뿌듯해라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월감을 건강한 자부심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남자분들은 특히 운동하거나 게임할 때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질겜 유저라 이런다, 나는 즐기기만 한다 이러면서 지기만 한다, 그런 사람들 사실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잘 나와서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다 그 좋은 기분이 우월감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합리화를 발동시키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난 잘할 수 있었는데 네 기분 맞추려고 그랬던 거야. 난 기분이 나쁘지 않아. 나는 원래 승패에 집착하지 않아.
난 돈이 필요 없어. 나는 물욕에 집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좀 솔직합시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스스로에게 솔직할 때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요새 흔히 나오는 얘기 하나 돌아볼까요? 비교는 어제의 나하고만 비교해라. 아주 좋은 말이에요. 사실 저도 좋아하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든 좋아지기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엔 임계치라는 게 있는 법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로 결국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저 말을 맹신하는 사람들도 비교는 끝이 없기에 나는 이제 비교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어제의 나하고만 비교한다. 한단 말이죠. 근데 말 그대로 비교는 끝이 없으니까 어제의 나와도 계속 비교하다 보면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언 같은 거 믿을 때 한두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멋진 말만큼 멋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좀 멋있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라. Best one이 아닌 only one이 되어라. 같은 말이죠. 근데 그 only one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잘 보면 또 남들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고 오직 나만 있다. 이거 자체가 사실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분야로 짝 먹든 평범한 분야로 짝 먹든 그냥 큼나게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오히려 그저 남들과 달라서만은 그 자체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튀는 사람이나 미친 사람 정도의 딱지가 붙기 딱 좋죠. 다른 말로는 경쟁하지 마시라고, 남들과는 다른 것을 하면 된다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예? 다른 거 좋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남들이 다 몰리는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유튜브 한다고 그래서 너도 나도 유튜브 한다고 하는데 나는 좀 다르니 유튜브가 아닌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는 그 수익을 다 가져갈 거야. 될 것 같으십니까? 정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자, 그래서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도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비교입니다. 훌륭한 사람도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더라. 밑줄 쫙. 방슈.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비교는 사회적 본능 같은 것입니다. 고로 비교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비교에서 나오는 열등감과 우월감도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열등감이 컴플렉스가 되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좋지 않다. 열등감을 동력으로 삼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면 될 뿐이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성공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낄 때 본인의 강점 그리고 더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정신승리도 유용하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우월감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우월감으로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될 것이다. 앞서 말한 성공한 사람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래, 너도 나보다 나은 것 하나쯤은 있으니까 네 강점에 집중할게 하면서 두뇌 겸손 회로를 가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우쭐대지 않으려고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열등감을 동력으로 우쭐댈 만큼 우월감을 갖도록 성장해서 우쭐댈 것 같을 때 겸손 회로를 가동시키십시오. 그럼 오늘의
방구석 얘기는 여기까지. 아, 졸라 똑똑하네.